포하. 일본의 작가 쿠보타 이토가 그린 블리치는 사실 쿠치키 루키아를 만들어 놓고 이 캐릭터가 활약하는 만화를 그리고 싶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만화입니다. 그래서 쿠보타 이토는 쿠치키 루키아를 제일 처음, 그 다음에는 호정 13대, 그 다음에는 소울 소사이어티라는 세계관을 구상한 다음에야 블리치의 스토리를 구상했다고 하죠. 또한 쿠보타 이토는 쿠치키 루키아를 그려놓고 그리고 보니 사신처럼 생겼다 라고 생각해 블리치의 스토리를 사신 이야기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쿠보타 이토는 만화를 만들 때 전체적인 스토리보다 한 캐릭터를 먼저 만들어서 스토리를 구상하는 작가인데요. 블리치 또한 이 방법을 사용해서 쿠치키 루키아를 만든 뒤 스토리를 만든 것이라고 하죠. 이 만화의 제목인 블리치는 표백하다, 표백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제목을 이 단어로 정한 이유는 흰색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사용해서 사신의 이미지인 검은색을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러나 쿠보타 이토가 미국의 밴드인 너바나를 굉장히 좋아해서 너바나의 첫 앨범인 블리치에서 이름을 따와 제목을 블리치로 정했다는 설도 있죠. 쿠보타 이토는 너바나 외에도 락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 작품 내에서도 음악 코드나 오마주를 꾸준히 넣는 걸로도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러나 모두 영어로 쓰이는 이 요소들은 문법이 죄다 엉망이라서 영어나 락 음악의 이해도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 보면 누가 봐도 틀렸다고 알아볼 정도인데요. 사실 쿠보타 이토는 영어를 못해서 이런 요소들을 틀리게 넣어도 전혀 문제를 알 수 없었다고 하며 들어가는 락 요소가 모두 틀렸기 때문에 블리치를 모두 보고도 쿠보타 이토가 락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팬들도 많았다고 하죠. 쿠보타 이토는 어렸을 때 게게게의 키타로 세인트 세이야를 재밌게 보고 만화가의 꿈을 키웠다는데요. 그 후 1995년도에 투고한 원고가 편집자의 눈길을 끌면서 만화가로서의 삶을 시작해 쿠보타 이토는 1996년에 울트라 어널리 헐트 머신 이라는 작품으로 데뷔하게 되었죠. 그 후에는 몇몇 단편을 연재하던 쿠보타 이토는 1999년에 좀비 파우더라는 작품으로 소년 점프에서 처음으로 장편 연재를 시작했지만 진부한 소재에다 투박한 그림체가 합쳐지고 표절 논란까지 겹쳐버리면서 불과 4권 만에 연재 조기 종료를 해버렸습니다. 그 후 2001년에 연재를 시작한 만화가 바로 소년 점프의 대표작이자 쿠보타 이토의 대표작인 블리치예요. 쿠보타 이토는 블리치를 무려 70권 이상이나 연재해서 다음 작품인 번더 위치를 연재하기 전까지는 무려 20년 동안 블리치 관련 활동을 이어갔죠. 그러나 워낙 오랜 기간 동안 블리치를 연재했다 보니 블리치를 완결할 시점에는 몸 상태가 크게 좋지 않아졌는데요. 결국 블리치를 완결할 시기쯤에는 어깨 힘줄이 끊어진 상태로 만화를 연재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쿠보타 이토는 단행본을 낼 때마다 책이 맨 앞페이지 부분에 책 표지 모델을 화자로 한두 권씩 적는 전통이 있는데요. 일본 현지에서는 이 권두시를 영어로 시를 의미하는 단어인 포엠이라고 부르며 블리치 하면 포엠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쿠보타 이토의 권두시는 팬들이 좋아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는 블리치 1권부터 60권까지의 표지와 함께 시들을 모아 엽서로 묶은 책이 블리치 JC 커버 포스트카드 북 메일스 라는 책으로 발매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쿠보타 이토의 포엠이 중이병스러울 때도 많아서 블리치가 연재되던 당시에 2CH라는 커뮤니티에서는 포엠이라는 단어는 쿠보타 이토를 비웃는 소재로 불리기도 했죠. 쿠보타 이토도 자신의 시가 화자를 니체나 마틴 루터 킹 같은 목사로 화자를 바꾼다든지 한국에서도 포엠 때문에 본인을 우습게 보는 등 웃음거리로 소비되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블리치의 열렬팬이라고 밝혀진 주술회전의 작가 아쿠타미 게게가 쿠보타 이토를 만나 시를 포엠이 아닌 권두가라고 높여 불렀을 때 당황했다고 말하긴 했지만 이후에 라인 교환까지 하며 게게가 마음에 들었다는 걸 간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본인의 시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호감을 보이는 걸로 보아 팬덤 중 일부 사람들에게 포엠이 우습게 소비되는 걸 알지만 본인에겐 매우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걸 알 수 있죠. 블리치의 작가상 특징이라면 배경이 잘 그려져 있지 않고 빈 공백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많다는 점입니다. 쿠보타 이토는 배경을 안 그리는 건 모두 연출이다 라고 말하면서 본인이 배경을 그리기 귀찮아한다든지 손이 느린 탓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배경을 그리지 않는 게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배경을 많이 그릴 필요가 없다 보니 쿠보타 이토를 도와 블리치를 그린 어시스턴트들은 쿠보와 일할 때가 너무 좋았다 라고 말할 정도였죠. 거기다 쿠보의 손이 매우 빠르고 신념도 확고해 웬만한 그림은 모두 쿠보가 그려서 어시스턴트들은 쿠보의 옆에서 간단한 작업만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쿠보가 어시스턴트들의 급여나 대우는 업계 최고로 대우해줬기 때문에 쿠보타 이토의 어시스턴트 포지션은 최고의 직장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네요. 블리치의 주인공은 유령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자 사신 대행인 쿠로사키 이치고와 블리치 최초의 사신이자 이치고에게 사신의 힘을 주는 사신 측 주인공인 쿠츠키 루키아가 더블 주인공이며 그 외에는 이시다 우류, 이노우에 오리히메, 아바라이 렌지, 사도 야스토라 등이 등장합니다. 블리치의 주인공 중 한 명인 쿠로사키 이치고는 다른 주인공인 쿠츠키 루키아가 등장하기 전까지 그냥 고등학생인 캐릭터였는데요. 그러나 이치고는 유령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평범한 고등학생과는 거리가 멀었고 이 능력 때문에 짜증나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이치고는 그 후 쿠츠키 루키아를 만나게 되고 사신의 힘을 양도받아서 사신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루키아가 사신을 제안하자 바로 사신직을 받아들여서 세상 쿨하게 사신이 된 캐릭터이기도 하죠. 이치고가 사신 제안을 바로 받아들인 이유는 본인이 볼 수만 있고 구원할 수 없었던 유령들을 사신이 되고 나면 구원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치고는 오렌지 머리색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로서 머리색과 날카로운 눈매가 특징인 캐릭터인데요. 사실 원래 흑발로 그려질 예정이었지만 흑발로 그려지면 루키아와 차이가 없어질 듯해서 오렌지색 머리로 그려졌습니다. 그러나 잘 볼 수 없는 머리색에다 이치고가 고등학생이라는 점이 합쳐져 작품 내에서는 양아치 혹은 불량학생 이미지로 비춰지는
경우도 많지만 이런 이미지가 스트레스였던지 공부라도 잘해보려고 학교 성적에 많은 신경을 써 학교 내 성적 상위권을 매번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쏟은 캐릭터이기도 해요. 물론 블리치가 진행되면서 여러 사건에 휘말리고 나서는 성적이 조금 하락하기는 하지만 완결 시점에서는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했다는 걸 보면 대학 진학은 충분히 가능할 정도의 성적은 매번 유지했다는 걸 알 수 있으며 대학을 졸업한 뒤에 번역가로서 활동해 단순히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외국어 능력도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치고의 이름은 하나일, 보호할 호 한자로 이루어져 무엇 하나라도 제대로 지켜라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호로에게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막아서다 살인당한 뒤에는 큰 충격을 받고 그 후에는 본인의 가족이나 지인들을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루키아와의 첫 만남에서 사신을 수락한 이유도 자신이 여동생들이 공격받는 걸 보고 분노해 여동생들을 공격한 존재들을 쓸어버리겠다는 생각으로 사신을 수락한 것이라고 하죠. 이치고라는 이름을 이치와 고로 나눠서 읽으면 일본어로 숫자 1과 5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작품 내에서 이치고의 옷이나 주변에 15라고 적혀있는 이스터에그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치고는 본인의 이름과 숫자를 끼워 맞추는 걸 싫어한다고 말하며 이런 이스터에그를 싫어한다고 말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치고의 방문에 15라고 적혀있는데도 지우지 않는다는 건 이치고가 생각보다 이름과 관련된 밈을 싫어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이치고라는 단어는 일본어로 딸기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해서 이치고는 작품 내에서 스트로베리, 베리 땅으로 불립니다. 이 점 때문에 소년점프에서 딸기 100%가 연재될 때 딸기 100%의 등장인물인 토조 아야와 함께 소년점프 표지에 등장하기도 했죠. 쿠보타이토도 블리치 단행본 제목을 쓸 때 스트로베리나 데스베리라는 단어 모두 이치고를 지칭하는 요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블리치 1권의 제목은 데스 앤드 스트로베리로 데스는 루키아를 스트로베리는 이치고를 뜻하는 단어이며 블리치의 마지막 단행본인 74권도 데스 앤 스트로베리라는 제목을 사용해 시작과 끝 모두 두 주인공으로 제목을 구성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치고의 윤영기 성우는 명탐정 코난에서 미즈하시 레나를 맡은 안영미 성우가 윤영기 이후 성우도 명탐정 코난에서 궤도키드 역을 맡은 신용우 성우가 맡았는데 이 두 성우는 이치고 외에도 명탐정 코난에서 고이도의 성우를 맡았는데 고이도 캐릭터 또한 어린 시절은 안영미 성우가 성장 후에는 신용우 성우가 맡았어요. 이치고의 성인 시절을 연기한 이용우 성우는 블리치 애니메이션이 한국 더빙 주간사가 투니버스, 애니맥스, 대원방송으로 계속 바뀌었지만 그것에 상관없이 계속 이치고 역을 유지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블리치에서 이치고를 사신으로 만드는 캐릭터이자 사신 측의 주인공인 쿠치키 루키아인데요. 사실 쿠치키 루키아라는 이름은 쿠보가 TV를 보다가 코스모스의 원종 이름을 쿠치키 루키아라고 들었는데 이게 사람 이름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 이름을 붙여준 것이라고 하며 작중 입양아로 나오는 쿠치키 루키아는 설정상 쿠치키 가문에 입양되기 전의 성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쿠치키 루키아의 정확한 나이가 작품 내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여러 행적들로 봤을 때 최소 100살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100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신장 144cm, 몸무게 33kg이라는 작은 체구에다 작중 최고 미소녀라는 설정 또한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죠. 루키아는 오랫동안 한 머리 스타일을 유지하다가 2부에서는 그 전보다 짧은 헤어스타일을, 에필로그에서는 장발 헤어스타일을 가진 채로 등장해 여러 번의 헤어스타일을 변경한 캐릭터인데요. 사실 루키아는 본인의 외모가 본인의 양오빠인 쿠치키 바쿠야의 죽은 아내인 쿠치키 히사나와 비슷해 쿠치키 가문에 입양되었다고 들어서 일부러 쿠치키 히사나와 같은 헤어스타일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본인과 히사나가 혈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바쿠야와 본인을 이어주는 게 히사나와 닮았다는 점 외에도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 후에야 헤어스타일을 변화시킨 것이죠. 루키아를 가장 먼저 만든 뒤 블리치 스토리를 구상하기 시작한 쿠보타이토는 루키아가 사진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블리치의 스토리를 사신 이야기로 적었지만 작품 내 비중이 워낙 적다 보니 쿠보타이토가 말하기 전까지는 주인공이 아닌 메인 히로인으로 알고 있는 팬덤도 많았는데요. 그러나 쿠보타이토 작가는 루키아는 이치고의 동료이고 호리이메가 히로인 캐릭터다 라고 말하며 비중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사신을 대표하는 주인공이 루키아라고 밝혔죠. 이치고의 학교인 카라쿠라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의 루키아는 320명 정도의 동급생들 중 대략 뒤에서 20등 정도의 성적을 기록해 성적에서는 눈에 띄는 학생은 아니었어요. 루키아는 귀여운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중 토끼 관련된 상품을 특히나 좋아해서 현세에 돌아오면서 차피를 사는데 성공하고 그림을 그릴 때도 착한 캐릭터는 토끼로 부정적인 캐릭터는 공 같은 동물들로 묘사해서 귀여운 걸 엄청나게 좋아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죠. 애니메이션에서는 교복이나 사신 복장을 주로 입고 있지만 가끔씩 원피스 같은 옷을 입고 등장하는 루키아는 사실 딱 달라붙는 옷을 싫어해서 펑퍼짐한 옷을 주로 입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치고와 같은 반 여학생으로 출연하는 이노우의 오리히메는 블리치의 메인 히로인인데요. 오리히메는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맨션에 혼자 살고 있다고 나오며 독신 생활을 하는 캐릭터로 등장하죠. 오리히메가 혼자 사는 이유는 오리히메의 부모가 모두 막장이라 오빠가 오리히메를 데리고 나왔는데 몇 년 전 오빠가 죽어서 오리히메는 결국 한 맨션에서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오리히메는 미래의 자신을 그려보라고 하자 최강 로봇이라고 이름을 붙인 로봇을 그린다든지 말하는 고양이를 보고도 놀라지 않는 등 4차원적인 성격을 보여주지만 친구인 타츠키가 전혀 그렇게 안 보이지? 근데 얘 중학교 때부터 공부는 꽤 했어 라고 말할 정도로 뛰어난 공부 실력을 보여줘 카라쿠라 고등학교에서 정규 3등을 한다고 나오죠. 사실 오리히메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혼자 사는 오리히메를 도와주는 친척이 오리히메의 성적이 좋아야 생활비를 더 많이 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츠네 미쿠가 한 걸로 유명한 파돌레기송
각성이 원 주인공이 바로 이노우의 오리히메인데요. 오리히메가 팔을 돌리는 이 장면에 누군가가 핀란드의 노래 리반포카를 더해서 플래시 클립으로 만들어진 장면이 유행하게 되었고, 결국 이 밈이 일본에서 유행하게 되었죠. 오리히메는 오토바이와 부딪히고도 오토바이 운전사를 데려준 차드와 서로 부딪혔다가 오히려 차드만 코피를 뿜었을 정도로 머리가 매우 단단한데요. 나중에는 스펙업을 한 이치고와 부딪혀도 멀쩡한 것과 반대로 이치고는 기절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는 점에서 개그 보정과 상관없이 그냥 머리가 단단하다고 등장하죠. 오리히메는 작은 체구에다 연약해 보이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타츠키에게 가라데를 수련한 적이 있어서 전투력이 약한 상대들은 맨손으로 때려 눕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투 기술을 거의 쓸 수 없고 힐러로서의 역할만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맨날 구출만 당하는 민폐 캐릭터로 비춰지는데요. 거기다 이치고 오리히메 커플이 이어진 다음에는 이치고와 루키아가 이어지길 바랬던 팬덤들마저 오리히메의 안티로 돌아서서 나중에는 여성 독자들이 싫어하는 애니메이션 여성 투표에서 1위를 기록했을 만큼 많은 안티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블리치의 마지막 화에서 이치고의 아들인 쿠로사키 카즈이와 루키아의 딸인 아바라의 이치카가 만나는 결말로 블리치가 완결되자 많은 팬들은 결국 둘이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치고와 루키아가 이어지길 원했던 팬덤들 중 일부 과격한 팬들은 책을 불태우고 블리치 관련 상품을 파기하며 이치고 오리히메 커플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팬덤에 분노한 쿠보타이토 작가는 트위터에 구석에 처박혀서 비와 먼지나 먹어라 라고 답하며 선 넘는 팬덤에게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완결 후에도 아직 쿠보타이토의 개인 트위터 계정에 보호에 가까운 팬아트나 루키아를 찬양하는 멘션을 계속 보내는 등 이치고와 루키아가 이어지길 바라는 팬덤들 중 선 넘는 팬덤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블리치는 원래 시작부터 이치고의 자식과 루키아의 자식이 만나는 결말로 끝낼 예정이었다고 밝혔고, 이 구도가 루키아와 이치고의 첫 만남과 정확히 반대되는 장면으로 나오길 의도해 이 완결 장면은 원래부터 쿠보타이토가 의도하고 있었다는 설이 많죠. 많은 인기를 얻은 덕에 2004년부터 애니메이션화가 된 블리치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무려 8년 동안이나 방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원작자인 쿠보타이토는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이 본인과는 상의도 없이 대사와 스토리를 바꿔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엄청나게 많은 트러블이 있었다고 밝혔고, 본인이 직접 메모를 보내주며 수정을 요청했을 때도 반영되지 않았던 적이 많았다고 말하며 본인은 블리치 애니메이션을 극도로 싫어한다고 말했어요. 블리치 애니메이션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약 8년간 사신대행 소실편까지 진행되었다가 무려 10년이 지난 뒤인 2022년에야 천년혈전편이 제작되었습니다. 블리치는 엄청나게 많은 인기 덕분에 다른 인기작인 원피스, 나루토와 함께 원나블이라고 불리며 점프의 대표작이 되었지만 2015년 이후에는 토리코, 은혼, 니세코이와 함께 너무 오래된 연재 시기와 지속적으로 산으로 가는 스토리 때문에 태물 사천왕이라고 불리며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결국 쿠보타이토는 많은 떡밥을 뿌려놓고 회수는 거의 하지 못한 채로 블리치를 2016년에 비공식적으로 조기 완결내버리고 말았죠. 결국 회수되지 않은 떡밥들 중 거의 대부분을 나리타 료우고가 쿠보타이토와 협의하에 Can't Feel Your One Word 라는 책으로 소설화하며 만화 블리치에서 그려지지 못한 내용들을 적게 되었어요. 이 소설을 본 팬덤은 완치도 불가능한 난치병을 앓으면서 이 소설을 쓴 나리타 료우고가 블리치를 살렸다고 평가할 정도로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도 다뤄지지 않은 떡밥인 우라하라 키스케와 시로인 요루이치의 과거는 소설화를 하며 만난 나리타와 마츠바라 작가 두 명 다 쿠보에게 관련 이야기를 듣자 이 내용은 반드시 만화로 그리셔야 합니다. 꼭 만화로 보고 싶습니다 라고 답하며 소설화하기를 거부해 소설을 살리지 않았다고 하죠. 쿠보타이토는 2021년 20주년 기념으로 오기맹명이라는 제목을 붙여 블리치의 후일담 단편을 연재했는데 이야기는 이어진다 라는 문구를 넣어서 후일담이 속편을 더 연재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쿠보타이토가 블리치 천년혈전편의 애니메이션판에서 총 감수 역할로 참여하면서 매우 바쁜 상황이기에 오기맹명편이 언제 연재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은 일본의 유명 만화 블리치에 대한 100가지 TMI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혹시 TMI 중간에 잘못된 내용이나 제가 찾지 못한 내용들을 알고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포비 하나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포바.